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온 아시아투데이TV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너무나 반가운 일이 있었죠.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대검의 즉시 항고 포기 그리고 석방 지휘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아시아투데이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함께 대통령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우리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손을 흔드는 그 장면을 함께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시는 장면을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저도 지금 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라고요. 저만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대통령이 나오시는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님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구치소에서 대통령 경호 차량을 타고 바로 한남동으로 가시지 않고 내가 직접 걸어가서 걸어 나가야 한다. 나를 기다려주고 응원해주신 우리 국민들께 인사드려야 한다라고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님 개인의 결단으로 차 문을 열고 걸어 내려오실 때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 90도로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할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웃고 계시기도 했지만 그 눈시울이 붉어진 거 여러분 사진으로 다 보셨죠? 일부 언론에서도 눈시울이 붉어졌다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는데 리아님 현장에 계셨군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 계셨으면. 그 뒤에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임종득 의원, 강선영 의원 등등이 눈물을 꾹 참는 모습 그리고 이름은 모르지만 이름을 알아서 말해도 안 되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원들 일부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눈물을 꾹 참는 모습 등을 우리가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님 나오시는 그날의 영상인데요. 평소처럼 정말 정장 입으시고 노타이 차림으로 그러나 소탈하게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걸어 내려오시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단 한 점의 가식도 없고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머리가 많이 하얘지셨더라고요. 약 2달의 기간 동안 구치소에 계시면서 말도 안 되는 헌재 그 탄핵 심판에 대응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왜 없었겠습니까? 머리가 많이 하얘지신 걸 보면서 참 힘든 시간을 인내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저 표정, 저 모습이 제가 아는 인간 윤석열의 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따금씩 이제 최고위원일 때도 그랬고 지난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가끔씩 대통령님이 부르셔서 한남동 관저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면 저 모습 그대로 들어오시면서 손을 흔들고 웃으면서 반겨주셨거든요. 복장만 달라요. 항상 그 목이 늘어난 대선 후보 때부터 제가 대통령이 검찰총장 사퇴 직후 처음 뵀을 때부터 입고 있는 그 회색 티셔츠가 있습니다. 언더아머라는 브랜드의. 항상 그 티셔츠 입고 계시는 복장만 다르지 정장을 입으시고 티셔츠를 입은 것만 다르지 저렇게 저 미소로 항상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왔냐고 반겨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그대로 투영이 되어서, 제가 정말 콩땅이님 댓글처럼 안 울려고 해도 자꾸만 눈물이 난다는 말이 동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남동에 도착하셔서도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내려서 또 인사를 해주시고 일일이 악수를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또 왜 눈물이 더 터졌냐면, 그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저랑 너무 친한 대통령실의 이제 김성용 행정관, 저희 대선할 때부터 청년 업무를 같이 총괄하면서 또 대통령님 당선 이후에 저는 당에서 바깥에서 김성용 행정관, 지금 저기 나오죠. 저기 왼쪽에 서 있는 저 사람입니다. 약간 장동혁 의원 닮았다라는 인터넷에 글도 오는데, 저기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대통령님을 이제 마중 나온 청년 행정관입니다. 저 성룡이 형의 얼굴이 보이니까 저 또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마 청년들이 또 2030 세대가 지금 대통령님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열풍의 원동력이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에서도 물론 내내 이제 수행과 의전을 담당했었지만 김성용 행정관이 대선 때도 청년 참모 대표로 저렇게 마중을 나가게 된 것 같은데,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그날 밤 한남동 관저 앞에 제가 이상규 위원장과 원외 위원장과 있을 때도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대통령을 지키러 밤에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그 관저 정문 앞에서 저 김성용 행정관과 다른 또 제가 아는 청년 행정관들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참았었는데,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참 우리가 대통령님 검찰총장 사퇴 직후부터 그 어려웠던 시절들, 대선과 당선 이후에 지금까지 또 말도 안 되는 국민의힘 내부의 배신으로 인한 탄핵과 대통령님이 공수처에 체포되고 구속되는 것을 힘없이 지켜봐야만 했던 그 날들이 다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이 구치소에서 나오실 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남동 관저에서의 저 모습을 보고도 제가 다시 봐도 또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기 지금 나오죠. 김성훈 차장 바로 앞에, 경호처 차장 바로 앞에 있는 김성용 행정관과 통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대통령님 잘 계시냐? 건강은 어떠냐? 건강하시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의연하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더 힘을 내서 대통령님 곧 돌아오실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국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통령님께서 또 당부하셨대요.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다. 중심을 잡아야 된다. 지금 보면 의대 정원 문제나 여러 문제에서 최상목과 이주호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님의 그 나라를 위한 뜻을 저버리고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번 이 탄핵 국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수 진영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요, 저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른 방송에서 전한길 선생님과 1시간 동안 라이브를 하면서 전한길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됐다. 누가 진짜 보수인지, 누가 진짜 대통령의 사람인지, 누가 진짜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인지, 그게 아니면 기회주의자처럼 배신자처럼 자기 이익이 우선이고 대통령님 지금이 구속돼 있고 탄핵 심판 중이고 하는 것보다 내 이익, 내 세력, 내 계파, 내 슈퍼챗, 이런 것들이 더 이익인지 확실하게 구분되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전한길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정치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전날의 감동을
감사함과 감격을 여러분들과 먼저 솔직하게 좀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소식들이 더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무렵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님을 예방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두 사람에게 당 운영을 잘해줘서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리고 구치소에서 나오시면서 직접 남긴 메시지를 통해서도 당 지도부를 향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큰 뜻으로 넓은 마음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지,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한남동이나 여의도 집회나 이런데 콧배기도 비치지 않고, 물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은 했습니다만 그랬던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지도부가 대통령님을 찾아간 것도 대통령님의 요청이 아니라 지도부 차원의 요청이 먼저 있었고, 찾아가서 식사가 아닌 간략한 티타임 정도를 나누고 돌아온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회초리를 때려가며 고쳐 써야 되는 것은 맞아요. 대통령님 돌아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너른 마음으로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대표를 만나주고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건 통합을 위한, 국민 통합 이전에 보수 통합을 위한 대통령님의 진정성이고,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서 옛일 이제 지나간 일 개의치 말라 하신 것처럼 그릇이 큰 거죠. 우리가 그 뜻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어서도 안 돼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얼마나 철새 같고 얼마나 요리조리 눈치 보기 바쁜지, 우리 국민들이 유튜브가 들고 일어나서 아시아투데이처럼 진실을 탐구하는 언론이 제일 먼저 대통령님 지지율 여론조사 하면서 이 국민 여론이 이만큼 끌어오르지 않았다면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같은 모습이었을까? 정답은 너무 뻔하죠. 매몰차게 대통령을 버렸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는 계속해서 회초리를 쳐야 됩니다. 채찍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신을 차리는 정당이에요. 물론 당근과 채찍이 필요합니다. 윤상현 의원처럼, 김민전 의원처럼, 그리고 한동훈 개파에 있다가 반성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싸우는 장동혁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한다 당근도 줘야 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집단, 국민의힘이라는 기득권 세력, 뜨뜻미지근한 지도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채찍질을 가하면서 지금의 민심을 봐라. 윤석열 대통령 없이 국민의힘이 뭐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냐. 국민의힘 지지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빼버리면 빵이에요, 빵. 이런 사실을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치인들이 잊지 않게끔 잘하는 사람들한테 당근도 주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의 속성은 기회주의적이고 배신주의적이고 무사안일, 자기 안위만 챙기는 그런 성향이 뿌리 깊게 각인돼 있거든요. 왜냐? 민주당은 평생 운동권하고 정치 투쟁하던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라면,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그 동지의식은 되게 끈끈해요. 그게 국가적 차원에서 나쁜 거라 할지라도. 국민의힘은 다 지가 제일 잘난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에요. 대부분 젊을 때 편하게 돈 벌고 고위공직하고 차관 장관하고 대우받고 판사 검사하면서 대우받다가 대학 교수하다가 나이 들어서 은퇴할 때 되니까 이제 내가 정치 한번 해볼까 하면서 대우만 받고 접대 대접만 받던 인간들이 모인 게 국민의힘의 속성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끈끈하기라도 하지 국민의힘은 그런 거 없어요. 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자기가 어려운 일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정당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도부를 만나고 이렇게 정말 큰 형님 같은 리더십으로 등 두드려 준 거죠. 서운한 거, 뭐 속상한 거 왜 없겠습니까? 다 묻어두고 고맙다. 잘하자. 그 대통령님의 큰 형님 같은 리더십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따라가지만 국민의힘이라는 말 안 듣는 정말 속 썩이는 이 집안의 막내 아들 같은 놈한테는 회초리 때리고 해야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 빼먹지 말라는 댓글도 있네요. 맞아요. 이번 국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진짜 큰 역할을 했죠. 이런 분들한테는 여러분 아낌없이 당근을 줘야 됩니다. 저는 뭐 섣부른 이야기, 아직 지방선거 멀었지만 다음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말고 국민의힘에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벌써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세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의도 정치권에선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풀어드릴게요. 한동훈이 차기 서울시장을 노린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동훈이 뭐 대선 행보하고 오늘도 좀 이따 이야기할 거지만 부산에 가서 북콘서트 하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도 그렇고 자기 주변 인물들 친한계도 그렇고 지금 여러 후보 중에 한동훈이 지지율 꼴찌잖아요. 보수에서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돌아오신 마당에 어느 보수 지지자가 어느 국민의힘 당원이 한동훈을 찍겠습니까? 이제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아는 거예요. 조기 대선이 있지도 않는다. 대통령이 돌아오시니까. 설령 뭐 당에서 뭔가 선거하고 투표할 일이 있어도 한동훈 안 된다. 그러면 뭐냐? 다음번 서울시장으로 방향을 튼다. 한동훈이 서울시장이 되어서 시장이 되면 어마어마한 세력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국회의원 한 명은요, 자기 직원을 9명 뽑습니다. 인턴까지. 서울시장은요, 부산시장은요, 대구시장은요, 각종 시의 산하기관, 공공기관이 허다하기 때문에 수백 명의 자기 사람한테 자리를 줄 수가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는 요직입니다. 근데 한동훈이 오세훈 시장이 대선 나온다고 다음 시장 못 나오면 그 자리는 자기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고 다닌답니다. 그 주변에서 측근들이 그 준비를 또 한답니다. 플랜 B로. 얼척없는 소리. 꿈도 꾸지 마라. 진짜. 한동훈은 구청장도 못할 그릇입니다. 정치를 다시 하고 싶으면 구의원부터 바닥부터 정치를 배워야 돼. 그럴 인간이에요. 그래도 될까 말까. 그런데 우리가 당근을 주자면 이번 국면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준 나경원 의원, 뭐 아직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만약 나경원 의원이 다음 서울시장 경선 나온다면, 후보 나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서울에 나경원 말고 누가 있습니까? 동작이라는 결코 국민의힘에게 쉽지 않은 그 험지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경쟁력까지 증명해 보인 마당에. 그렇죠. 여러분 당근은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체를 향해서는 계속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니, 본론 돌아가기 전에 너무 중요한 댓글이 나오네요. 오늘 소통을 많이 해야겠다. 리아님이 인천시장도 탄핵 찬성 조기 대선 나온다고 소문 내더니 쑥 들어갔어요, 예찬님. 여러분, 시도지사 협의회가 처음에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고 입장을 냈다가 홍장원의 가짜뉴스, 체포 명단 막 이런 거 나오니까 그 중에 몇 명이 개인적으로 이탈을 했어요. 제가 누군지 일일이 다 찝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다른 시도지사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같이 협의의 명목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고 성명문 내놓고 왜 상의도 안 하고 한 3명 정도, 4명 정도의 시장들, 도지사들이 개인 플레이로 이제 와서 탄핵 표결해야 된다고 탄핵 찬성이라고 하냐. 난리가 한번 났어요. 여러분 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보십시오. 그랬다가 오늘 또 시도지사 협의회가 자기들끼리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각하돼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대세가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눈치 보면서 배신하려고 했던 시장 도지사들도 다시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구속 취소로 야 이제 대세가 완전히 기울었다. 대통령님 돌아오신다. 이게 대세다로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 국민의힘의 시도지사 협의회가 헌재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라는 공식 성명을 내게 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심을 꽉 잡으면서 시장 도지사들을 향해서 그 제일 선배급이거든요. TK의 최고 원로고. 너네 헛짓거리 하지 마라. 대통령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님 돌아오면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지금 조기 대선이나 이런 이 전한계 선생님 말에 의하면 홀의 자식 같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라고 중심을 계속 잡아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시도지사 협의회가 다시금 대통령 탄핵 각하라는 성명을 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뭐 각자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홍준표 시장이요.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가 개인적으로 막 탄핵 찬성 의견 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뭐라고 다 했어요. 너네가 뭔데 왜 개인 의견 내느냐. 그렇게 또 대구시장으로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나름의 역할도 분명히 또 있었습니다. 네. 요런 거 하나하나 어떤 도지사, 어떤 시장들이 대통령님 탄핵 국면에서 배신하지 않고 뚝심을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다했는지 장해찬의 정치펀치에서는 비하인드 스토리 콕콕 짚어드리면서 누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님께서 관저에 복귀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릴 것이다. 외부 활동 너무 많이 하지 않겠다. 자제하겠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국민들을 향해 메시지 내겠지만 신중하고 절제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님 돌아오셨다고 해서 직무 정지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직무는 정지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너무 많은 대외 활동이나 정치적 메시지를 내게 되면 그게 오히려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 그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차분하고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사설로 난리치지 않아도, 훈수 두지 않아도 대통령님이 가장 잘 아시고 지금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판이 뒤집혔기 때문에 가만히만 냅둬도 헌재의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김영두 재판관이 탄핵 기각 내지는 각하 의견을 강하게 낼 수밖에 없다는 거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먼저 앞서가며 다 알고 계시는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사설을 혹시 보셨습니까? 동아일보는 대놓고 대통령 구속 취소가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사설과 칼럼으로 대통령님을 또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주변에서 누가 동아일보 구독한다 그러면 한겨레 경향 구독하는 것보다 그 사람 더 싫어해요. 한겨레 경향은 차라리 대놓고 진보 언론이니까 아 그래 너 좌파구나. 당신 진보구나. 그냥 고개 끄덕이면 돼요. 대한민국에 좌파도 있고 진보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런 표현의 자유를 막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이
표현의 자유라던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더 인정해 주니까 그래 너 진보해라 너 좌파해라. 근데 동아일보 구독한다는 건요 보수의 탈을 쓰고 좌파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짓이에요. 그게 더 위험한 짓이에요. 요즘 정치권과 언론에서 동아일보를 동결해라고 부르는 거 알고 계시죠? 진짜 악독한 신문입니다. 대통령님 나오시자마자 이 구속 취소가 마치 특혜인 것처럼 법적으로 잘못된 결단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동아일보의 사설 보셨습니까? 칼럼 보셨습니까? 조선일보는 동아에 비하면 좀 양반이긴 해요. 우리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니까 요새 조금 기류가 바뀌긴 해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조선일보 내부에서 그 논설위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대요. 야 지금 대세가 기울었다. 그리고 홍장원, 곽종근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 사기 탄핵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대통령 탄핵 반대쪽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는 일부 논설위원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슨 소리냐.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야 보수가 산다라고 가스라이팅 당한 그런 논설위원들이 있대요. 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같은 신문인데 이 논설위원은 헌재 욕하고 곽종근, 홍장원 이거 회유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비판하는 사설과 칼럼을 쓰고요. 똑같은 날인데 어느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 욕하고 탄핵돼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논조가 일치가 안 돼. 참 우스운 꼴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조선일보 안에서는 동아일보보단 낫죠. 그런 엎치락 뒤치락하는 갈등이라도 있는 게. 근데 훈수 본능,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 대통령도 우리 밑에 무릎 꿇고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배워라라는 그놈의 훈수 꼰대 본능은 조선일보도 버리지 못해요.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마자 사설로 윤석열 대통령 공개 활동하지 마라. 자중해라. 가만히 있어라. 이런 꼰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그렇게 에헴하면서 건방지게 대통령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훈수질하지 않아도 꼰대질하지 않아도 우리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먼저 판단을 잘 하십니다.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겠다. 신중하고 절제된 행보와 메시지를 보이겠다. 안 시켜도 대통령님께서 앞으로의 전국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님 복귀 이후에 구속 취소 이후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대통령님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관저 예방하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 좋은 일이에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정치인이 지금 대통령님을 예방하고 왔어요. 그럼 그게 대통령님께 득이 됩니까? 아니요. 그걸 만나고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의 예방 면담도 많이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동안 진심으로 고생한 일부 의원들에 한해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화할. 그러면서 묵직하게 중심을 잡으며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시면 어떻게 국정을 새롭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국민들을 통합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과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그러한 중요성을 지금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와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대세가 기울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우리도 철야 농성을 하자, 장애 집회를 하자, 지도부에게 의총을 개최하는 요구가 본물치듯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이 의원들 단체 대회방에 민주당은 철야 농성 계속한다는데 우리도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으로 맞불 전략을 가동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고요. 대구의 권영진 의원,
권영진 의원도 처음에는 한동훈 불러가지고 대구에서 막 강의시키다가 한동훈이 대통령 탄핵시키니까 의원총회할 때 한동훈 앞까지 막 달려가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따지면서 제대로 돌아왔죠. 권영진 의원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당도 마지막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민주당의 불법 내란몰이를 규탄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철야 농성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자라고 했습니다. 박상웅 의원은 전 당원 전국대회를 탄핵 선고 전에 여의도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당원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장외 집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여러 방법론으로 좀 싸우자. 민주당은 지금 탄핵하라고 김경수가 갑자기 단식해요. 이재명이 어제 장외 집회 나왔어요. 어제 그제. 철야 농성 한대요. 근데 우리는 뭐하냐? 우리도 좀 싸우자. 탄핵 각하를 위해서. 대통령님 돌아오시지 않았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들이 막 분출되자 당의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송원석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해야 된다. 상대방이 강력한 역공세로 나오는 만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의원총회 개최를 주장했습니다. 해당 대화에 참여한 한 의원은 지도부가 오늘 중 의원총회 개최하는 안건을 모으지 않는다면 뜻이 맞는 의원끼리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 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원들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원래 의원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 지금 30명 넘는 의원들이 여의도 3.1절 집회에 나왔었죠. 그 사람들만 해도 국민의힘의 3분의 1 채우고도 남습니다.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시키라고 막판 역공을 펼치고 단식의 천막농성에 난린데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하냐? 국민의힘 차원의 장외 집회 해야 된다. 우리도 국회 본관 안에 박대출 의원 말처럼 천막 치고 옛날 천막 당사 같은 결기를 보여주면서 천막 농성해야 된다. 그렇게 헌재를 압박하고 국민 여론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의총에서 추인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같은 국회의원들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원총회조차 열지 않는다면 그건 당원들의 뜻, 국민의 뜻,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뜻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독선적인 당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 찾아가서 30분 만나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정말 많겠지만 꾹꾹 참고 참아서 고맙다. 당 운영 잘해줘서 고맙다. 당 지도부 고맙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당 지도부가 먼저 나서는 것도 아니에요. 의원들이 나서서 의원총회 열어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뜻이면 당 지도부가 정치적 부담을 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마저 안 한다? 민주당은 난리치는데 우리는 집회 안 하겠다? 우리는 천막농성 안 하겠다? 그러면 당 지도부가 대놓고 대통령과 거리를 두겠다면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의원들의 어떤 목소리가 오늘 내로 계속 더 분출이 될 것 같은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을 열 것인지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그동안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제가 워낙 잘 아는 분들이고 나름의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강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원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에 맞서 제대로 싸우자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두 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당원들의 뜻이니까요. 국민들의 뜻이니까요. 당원과 국민의 뜻보다 더 대단한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은 결국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대신 표출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국회의원이 잘나서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라는 대로, 당원이 하라는 대로 대신 수행하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도요, 헌재 게시판에서도 우리가 여론전 해야죠. 좌파들이 지금 좌표 찍고 헌재 게시판 테러하고 있는데
당원 게시판도 지금 막 난장판이거든요. 거기 한 딸과 개딸들의 놀이터가 됐어요. 당원 게시판에도 여러분 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당원 게시판 한동훈 가족 의혹도 당무감사 하라는 글도 거기에 많이 남겨야겠죠. 넷그로스님 슈퍼챗으로 윤통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셨을까요? 윤통님의 대범하심에 또 눈물이 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겠죠. 네, 대박복권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재가 오늘부터 운명의 주간 본격적인 재판관 평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언제 선고하게 될지 그 선고 발표에도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님 구속 취소 전에는 석방 전에는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14일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우세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구속 취소 그리고 그 판결문을 보면 공수처와 검찰의 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지금 공소기각, 아예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거든요. 헌재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만약 지들 멋대로 대통령님을 탄핵했다가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나 공소기각이 나와버리면 나라가 뒤집어지겠죠. 근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형사재판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 여부에 대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판단을 내리는 것조차 부담스럽다. 애초에 내란죄를 삭제한 것부터 탄핵 요건에 맞지 않는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어서 아예 탄핵을 각하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론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는데요. 저는 변론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 구속 취소 결정문 판결문 헌재에 그냥 대통령 변호인단이 보내면 됩니다. 그럼 변론 재개할 필요 없이 탄핵 각하하는 게 제일 맞는 결정이에요. 그게 아니다? 문영배 이미선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운다? 그러면 4명의 제정신인 재판관들,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한 재판관들이 그래 너네 끝까지 그렇게 좌파들한테 충성맹세한다고 난리 칠 거야 문영배 이미선? 우리는 그럼 기각이야. 빨리 발표해. 4대4로 빨리 발표해. 라고 밀어붙이는 게 차선인 거고요. 그런데 문영배가 지금 헌재 소장 대행이잖아요. 헌재 소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영배는 탄핵 인용이 안 되면 선고 자체를 미루고 아마 이걸 질질 끌 겁니다. 지금 한독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안 되는 것도 문영배 때문이라는 설이 파다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뭐 7대1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여론이 모아졌다 라는 설도 있는데 문영배가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또 여론에 한 번 더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사기 탄핵, 릴레이 탄핵 너네가 진짜 대한민국 정당 맞냐? 너네가 하는 그 릴레이 탄핵이 내란이다라는 여론이 더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기를 쓰고 이 자료 요청했다가 거부당하고 저 자료 요청하고 더 살펴보자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는 설이 파다해요. 마찬가지로 총리 탄핵도 그렇게 시간을 끄는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문영배가 원하는 결과가 평의에서 안 나온다? 오늘 벌써 8명의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라고 재판관 회의를 하면 뭐가 제일 큰 화제겠어요, 여러분? 대통령님 구속 취소 석방이 제일 큰 화제죠. 그리고 그 판결문이 제일 화제겠죠. 그 판결문에서 구속 시간 산정이 문제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설령 시간에 문제가 없어도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한 것 자체가 적법한지 모르겠다. 요게 판결문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 방으로 그냥 탄핵과 관련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화제겠죠. 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문영배와 이미선이 한숨 푹푹 쉬면서 내일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선고가 늦어지는,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나오지 않고 밀리게 되는 것은, 그렇게 된다면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지 않자 문영배가 헌재 소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추론해 볼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망하기로는 이번 주 금요일에 탄핵 선고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선고가 나오면 각하 아니면 기각인데 문영배가 그걸 선고하겠습니까? 시간을 끌겠죠. 그래서 3월 14일 그동안 대통령 구속 취소 전에 전망되었던 헌재 선고 예정일은 이제 물 건너갔다. 최소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뤄진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이 각하나 기각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시그널, 사인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논의 등을 하고 있네요. 탄핵 선고일이 정해지면 헌재 100m 내를 진공 상태로 봉쇄하겠다.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 캡사이신을 뿌리고 경찰들에게 장봉, 길다란 전투봉을 지급하겠다. 참 어이가 없는데요. 대통령님께서 탄핵 기각이나 각하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되면 헌재 주변은 축제의 장이 되겠죠. 일부 좌파들이 난동을 부리겠지만 그 좌파들은 이번 주말 집회에서 봤듯이 이재명이 총동원령을 내려도 꼴랑 5,000명밖에 안 모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오버하면서 헌재 100m를 다 봉쇄하겠다, 캡사이신 뿌린다, 장봉으로 이렇게 휘두르겠다 하는 거는 마치 탄핵이 인용되어서 우리 보수와 자유우파 시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두는 이야기 같아서 굉장히 불쾌하다. 경찰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 특히 경찰청장 대행을 하고 있는 이호영 차장, 이 사람 반드시 문책해야 됩니다. 이 사람 국회 나와서 말하는 태도를 보면 거의 이재명 호위무사예요. 이런 경찰의 오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특히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위 의원들이 제대로 지적해라, 좀 싸워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박복권님 슈퍼챗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에 넘어가기 전에 대통령의 특권도 포기하고 배신자들과의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고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에 당당히 맞서서 계엄령을 내리고 국민들을 계몽하고 국가 전복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 감옥행을 선택하신 구국의 영웅 윤석열 대통령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대박복권님이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주말에 이재명이 주도한 탄핵 찬성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대통령님 구속 취소되고 석방된 날 민주당이 긴급하게 지도부 회의를 열었거든요. 국회에 등장한 이재명의 얼굴 사진 한번 보셨습니까? 완전히 이재명이 자기가 그때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 체포동의안 가결돼서 구치소 들어갈 때처럼, 그리고 꼴랑 16시간 있다가 나올 때 이재명은 휠체어 끌고 나왔잖아요. 초라한 모습으로. 그때와 같은 얼굴이었어요. 겁먹은 얼굴, 새하얗게 창백하게 질린 얼굴. 지금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고 자기가 감옥 갈까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지난 주말 개딸들에게 민주당 조직 다 동원해라, 광화문 나와서 탄핵 찬성 집회해라. 근데 민주당이요, 그 광화문에 탄핵 찬성 집회하는 이 전문 집회 시위꾼들이요, 신고할 때는 10만 명 모인다고 신고했어요. 근데 경찰이 인원 추산을 하잖아요. 경찰 인원 추산 몇 명이 모였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짜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5,500명 모였습니다. 5,500명. 10만 명 신고해놓고 5,500명 모였어요. 얘네는 이제 10배 뻥을 치는 게 아니라 20배 뻥을 쳐요. 20배 뻥을.
여러분 3.1절에 여의도와 광화문 집회 경찰 추산으로 15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민주당이 이재명이 총동원령 내린 것과 비교하면 30배입니다. 민주당식으로 15만 명에 20배 곱하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펀치 현재 실시간 3,000명이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2,500명 더하면 5,500 돼요. 이재명이 전국에 총동원령 내려서 5,500명 모은 정치펀치의 실시간 시청자 5,500명 모으는 게 더 빠르겠다. 그렇지 않아요? 이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장외 집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 열정과 동기만 봐도 대통령께서 석방되고 구속 취소됐기 때문에 좌파나 진보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석방 소식에 막 화가 나서 더 많이 모일 것 같잖아요. 그걸 민주당이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좌파들이 대통령이 석방 소식에 막 분노해서 막 화가 나서 더 모이는 게 아니라 백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게임 오버다. 백기 투항. 그러니까 5,500이 모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론전에서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이 끝났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말마다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광화문과 여의도와 전국 각지에서 보여주면서 이 인원을 비교하는 것도 여론전에 헌재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전한길 선생님이 원래는 3월 1일까지만 집회하겠다고 했다가 신변 보호 요청을 더 했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다. 대통령님 돌아오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여론전 해야 된다. 가족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계속 나섭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도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부산, 대구, 대전 각지로 나와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저 이재명의 5,500명을 우리가 5만 명, 10만 명, 15만 명 경찰 추산 몇십 배로 압도해버릴 때 언론이 그걸 보도할 때 헌재가 또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재명만큼이나 이 대통령님의 구속에 책임이 큰 탄핵 사태의 주범 한동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침 성남 총각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법무부 장관 시절엔 이재명 구속에 실패했고 비대위원장 시절엔 야당의 192석을 헌납했으며 여당 대표 시절엔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배신자 중에 배신자 한동훈이라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야수호님은 탄핵 각하 또는 기각되면 민주당 정리되나요? 국민 여론이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성남 총각님 댓글이 기가 막혀요. 장관일 때는 자기가 나서서 이재명의 구속을 실패시키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자기가 해결해주고 비대위원장 때는 이재명한테 190석을 넘게 통째로 갖다 바치고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의 2조 심판과 여러분 저 계속 보고 싶으시죠? 제가 보고 싶으시면 찍어주세요. 이 말만 전국에서 반복하고 셀카 놀이만 하다가 190석을 야당해주고 여당 대표 시절에는 기어코 대통령님 탄핵을 이르게 한 이 한동훈이 대통령님 구속 취소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안 내고 뜬금없이 막 비트코인 이야기 이런 걸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님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참나.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어. 이게 20년을 자기를 동생처럼 아들처럼 업고 키워줘서 검찰 내에서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주고 법무부 장관 파격적으로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주면서 모든 정치적 자산까지 물려준 그 20년 은인에게 뒤통수에 잔인하게 칼을 꽂아놓고 이제 와서 한번 뵈면 좋겠다.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정말 일말의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감히 그 입에 대통령님을 올려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에게
그분들을 이용하려고 우리는 같은 뜻이다 이런 감언 이설을 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때가 되면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건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 도의 차원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너 같으면 보고 싶겠냐라는 말들이 나오네요, 여러분. 대박복권님 또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삼성이 파운드리 반도체 투자할 시기에 이재용 회장 2번이나 구속시켜서 삼성이 파운드리를 대만 TSMC에게 세계 1위를 내주게 만들었던 매국노 한동훈 역사의 죄인이다.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검사 시절 그렇게 모질게 수많은 사람을 구속시켰던 그 피해 업보를 한동훈이 지게 될 날이 저는 머지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동훈이 참 뻔뻔하게도 제 고향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우리 용감한 부산 시민분들이 그 한동훈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미수님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 만나자는 꼴이네. 와, 이거 제가 하나 써먹을게요. 학폭을 다룬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에 가해자 캐릭터 이름이 박연진인데 피해자 캐릭터가 문동훈이거든요. 박연진이 때가 되면 문동훈 만나자 하는 것과 똑같네요. 참 진짜. 야, 정말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원 게시판에 대한 당무 감사만 제대로 하고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면 한동훈과 가족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형사 책임을 져야 되죠. 저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당원 게시판과 각종 여론전으로 당원 게시판 감사하라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더욱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한동훈 자기가 돌아오니까 이재명이 더 이상 중도보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내가 중도보수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당신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좌파죠, 좌파. 친문 좌파. 네. 이재명 싫어한다고 다 보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민주당에도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이낙연이 이재명 진짜 싫어하죠. 이낙연 덕분에 대장동이 터진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낙연이 이재명 싫어한다고 보수 우파입니까? 좌파잖아요. 문재인도 이재명 싫어하잖아요. 문재인이 그렇다고 보수 우파입니까? 좌파잖아요. 그쵸? 좌파잖아요. 친문좌파.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정세균, 임종석 다 이재명 싫어하잖아요. 그냥 한동훈은 이재명이랑 싸우면서 자기 몸집 불리니까 이재명이랑 싸우는 친문 좌파예요. 문재인 좋아하고. 그래서 이원석이 검찰총장하고 할 때 문재인 수사 기를 쓰고 막았잖아요. 전직 대통령 수사에 예의를 다해라. 이게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검찰총장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건. 그 검찰총장을 기를 쓰고 임명시키고 비호했던 게 한동훈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친문 좌파들이 대통령님의 복귀로 이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에서 싹 쓸려 나가는 것도 우리가 대통령님 돌아오시고 이철우 도지사의 말처럼 윤석열 2.0 시대에 봐야 될 정치의 재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도요, 여러분. 뉴미디어가 대세가 돼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 종편, TV, 종이신문들의 힘이 약해지고 유튜브가 중요해지고 유튜브에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아시아투데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아시아투데이 여러분 종이신문도 매일 발행되거든요.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미국은 팟캐스트를 해요. 유튜브 같은. 그걸 이제 팟캐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걔네는 차를 워낙 오래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영상 안 보고 라디오로 많이 듣거든요. 정치 팟캐스트가 판을 뒤집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AP통신에 가려져 있던 팍스뉴스가 대세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큰 원동력이 됐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유튜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기성 언론 내에서도 아시아투데이 같은 정통 보수 언론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를 제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폭스뉴스가 큰 것처럼. 그럼 여러분이 아시아투데이 TV를 구독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아투데이 종이신문 여기 찾으면 댓글에 바로 구독할 수 있거든요. 전화하셔서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발간 발행 부수를 늘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보수와 보수 진영 자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조선일보 눈치 보면서 조선일보의 훈수질 들으면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야 됩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언제까지 동아일보 사설에 중앙일보 칼럼에 벌벌 떨면서 당을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폭스뉴스처럼 아시아투데이가 보수 언론의 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도 저렇게 유약한 기회주의자 배신자 정치 안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아투의 출연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현상과 맞닿아 있어요. 뉴미디어가 대두되지만 뉴미디어만 갖고는 안 돼요. 레거시 미디어 시장도 판도를 한번 바꿔야 돼요. 미국의 폭스뉴스처럼 아시아투데이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폭스뉴스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세요. 종이신문도 많이 읽자고.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우리 아시아투데이 TV가 주말 사이에 구독자 50만을 넘겼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장혜찬의 정치펀치도 조금의 도움이 됐다면 너무나 영광일 것 같은데요. 50만이라는 수치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올해 안에 100만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지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고 아시아투데이가 100만이 되도록 보시는 분들 좋아요, 생방송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우리 아투와 함께하는 알부민 한 번만 소개할게요.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맥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투TV만을 위한 단독 특가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드리는 한정 특가가 있으니까요. 아래 상담 전화로 전화하셔서 함께 건강 관리하시고요. 대통령님 돌아오실 때 우리가 건강하게 맞이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알부민 선전을 마지막으로 물러가겠습니다. 랑랑청사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미연키님, 배신이 먼저다 책 들고 나오면서 악마를 보았네요. 촌철살인의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정치펀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똑순이 국민의힘의 백지원 전 부대변인과 함께 오후 2시에 정치펀치 진행하니까 내일 2시에도 많이 찾아주십시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